오늘 그 주간조선 단독 보도를 보면은 그 이기인 사무총장께서 이 예전 성남 시민 모임 홈페이지를 찾아냈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남 시민 모임 홈페이지는 지금은 없어졌죠. 예. 그리고 그 단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구 성남 시민 모임 현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일 겁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과거에 김현지 씨가 사무국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었던 성남 시민 모임의 구 홈페이지, 아주 오래된 홈페이지가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아카이빙 해둔, 그러니까 기록해둔 우리 당원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그 제가 제보를 받아서 직접 들어가 본 거죠. 들어가 봤는데 이제 예. 김현지 씨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었던 여러 행적들이 거기 기록돼 있길래 예. 우리 주간조선 우리 이용규 기자님과 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여기를 보면은 이 너바나라는 아이디가 네. 김현지 아니었냐라는 추정들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개연성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바나 0415라고 하는, 근데 마침 또 김현지 씨의 생일이 제가 4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예, 예. 네. 박정훈 의원이 밝혀내온 그 내용을 맞아요. 보면 예,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성남에서 활동한 행적들이 맞다면 김현지 씨가 맞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하. X 트위터 같은 경우에 이제 너바나 0415라는 이제 그 아이디로 활동을 했는데, 예. 뭐 멀리서 이재명 시장님을 봤는데 우리 아이 뛰어가는 걸 막았다, 이런 트위터도 지금 남겨져 있고, 그쵸. 물론 성남 시민모임 홈페이지에서도 사무국 현지라는 아이디를 올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도 했지만 너바나라는 그 아이디도 있거든요. 예, 예. 성남 시민모임에서 사무국 현지 내지는 너바나 현지 이렇게 활동한 것이 맞아 보입니다. 여기 그 글 쓴 너바나라는 아이디 글 쓴 걸 보면 초등학생 꼬마아이를 만났습니다.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이름표에는 김현지라고 썼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고향은 일단 홈페이지에는 광주라고 썼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고향은 광주라고도 거기에 본인이 좀 직접 썼죠. 그런데 이 사실이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너바나가 정말 맞다면 음. 네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라는 사이버 대학 거기를 지금 수강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요. 그 아이디는. 본인이 이제 그 게시글을 올렸잖아요. 뭐 예. 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네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 대학일 거예요. 예, 사이버 맞아요. 강의를 듣는 대학일 겁니다.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그 대학의 이제 창립자, 그걸 만든 사람이 이제 그 남로당 출신의 그 황모 씨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예. 되게 흔한 대학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예, 그런 성향과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이 만든 대학에서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내용을 듣고 싶어서 강의를 들은 것도 있겠지만, 어허. 창립자 내지는 그 대학을 만든 사람과 혹은 만든 사람들의 측근들과 연결돼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예. 지금 뭐 경기동부 뭐 판결문에서 박정훈 의원이 공개했던 것처럼 예. 경기동부 연합과의 뭐 연관설, 뭐 커넥션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뭐 민주주의 민족주의 통일연합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동부 연합의 아이디들이 글을 쓴 글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 보면은 김현지 씨가 경기동부 연합 내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운동권, 소위 말하는 아주 강성한 운동권으로서 김일성과 뭐 북한을 추종했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예. 그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건 김현지 씨는 그런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했다. 아하. 근데 결국 그 성남 시민모임의 사무국장이 김현지 씨였으니까 예. 이런 연대의 구심점, 그런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성명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기도 하고요. 너바나 아이디 등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음. 저돌적이거든요. 제가 좀. 그리고 좀 무식하게 과격한 편인데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청의 직원들이 오한마라고 별명을 불렸었던 그런 것들.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저도 이제 듣기로는 상당히 좀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라고도 증언하기도 했었었고, 저희가 얼마 뒤에 이제 뭐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변호사와 김현지 씨가 성남시의회 시리 무료원 조례를 처리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예. 상당히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아주 격하게 싸운 이 사진과 영상들이 남아있거든요. 아, 그거 갖고 계세요? 이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 저희가 음흠. 개혁신당이 이제 뭐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좀 다음 주 정도에 공개를 할 예정인데, 아, 예, 예. 그런 점들을 미뤄봤을 때, 그리고 이 시민단체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예. 사회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전임 시장인 이대엽 시장과 뭐 김병량 시장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논평과 성명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네. 다소 내성적이거나 조용조용한 성격으로는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애초부터 이렇게 이재명 변호사도 워낙 그때 당시에 뭐 욕설도 많이 하고 되게 과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예. 그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김현지 씨의 성격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충분하게.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주간조선이 단독 보도했습니다마는 김현지의 과거 실체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너바나라는 아이디를 썼고 그래서 너바나 0415도 역시 김현지 씨의 아이디로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쭉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씨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현지 씨가 93년 또는 94년에 대학에 입학한 걸로 예. 추정이 추정이 되고 되는데 있죠. 이재명 대통령과는 98년부터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98년부터 함께 일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핵심 측근이다. 아. 이런 얘기를 지금 종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너바나라는 아이디로 쓴 글들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연하게도 저랑 이름이 똑같은 은행동에 사는 초등학생 꼬마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무를 심고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이름표에는 김현지라고 함께 썼고요라고 2000년 4월 5일 글에 나와 있고요. 2000년 5월 15일 글을 보면 몇 주 전 고향 광주에 어버이날이어서 내려갔더니 아는 선배네 리서치 여론조사 업체로 추정되는 에서 광주 북구청이 부탁한 설문을 준비 중이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투명하게 공개된 게 없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 과거에 쓴 글을 보니 예.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얼추 맞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지금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음흠.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고향이 전남 담양이었고 예.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네, 공교롭게도 김현지 실장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단체 활동을 했을 때 글을 찾아봤더니 광주의 고향의 어버이날이어서 내려갔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뭐 담양하고 광주는 붙어 같은 있어요. 문안거리에 뭐 같은 동네예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예. 광주 북구라는 곳이 예. 과거에 담양군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담양하고 광주하고 혼란스러워하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뭐 담양이나 그러니까 광주나 뭐 예. 그러니까 모든 도시가 그렇잖아요. 예. 커지면서 이제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담양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며칠 전 고향 광주에 내려가니까 광주 북구청장이 그렇죠.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화순이었어요. 과거에. 예. 그러니까 지금 김 실장의 인적 사항이 전혀 공개가 안 되다가 예. 지금 나오는 이야기와 예. 과거에 시민단체 활동을 했을 때 홈페이지에 썼던 그런 글들을 맞춰보니 그것이 맞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는 맞아요. 것입니다. 다스베이더님께서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항상 감사해요, 다스베이더님. 고맙습니다. 김병량 시장 때 김현지가 업무 추진비 공개하라고 시위한 것이 김현지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시장일 때는 시민단체가 업무 추진비 공개하라니까 무시함. 김병량 시장 재선 못하게 시위한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 만들려고 라고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병량 성남시장을 거꾸로 트이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시민활동하면서 했던 게 검사 사칭이잖아요. 그게 또 그거랑 그렇게 연관이 연결이 되는군요. 되죠.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 성남시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예. 김병남 성남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대적할 대상이었고 예. 대상을 괴롭히기 위해서 검사 사칭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들어가면은 예. 그때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네요. 시기적으로. 그 시기적 그렇죠. 같이 뭐 알았던 2000년대 시기니까. 초반이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한참 활동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그 글들 이 역시도 2000년 3월 14일 글인데요. 의미심장한 글을 이 너바나라는 김현지로 추정되는 그 사람이 글을 올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종로에 갔었습니다. 학교 다닐 적 누비던 거리의 향수란 그런데 이게 뭐야? 향수에 젖어 길거리 노점상들이 펼쳐놓은 물건들을 구경하며 거닐던 중 내 눈앞을 가로막는 저 건물.
그게 바로 밀레니엄 타워라나 뭐라나 그 안에 국세청이 자리 잡고 있다나 아마도 그 건물은 삼성에서 지은 모양이에요. 삼성에게 세금을 물리는 국세청과 국세청의 건물을 지어준 삼성의 관계란 점점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적 누비던 종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로구 소재에 있는 대학을 다닌 것 아닌가? 그렇죠.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상명여대. 그렇죠. 종로구에 있는 대학이 과거에 상명여대였고 맞아요. 아마 상명여대가 제 기억으로 96년에 남녀공학으로 상명대학교로 예.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쓴 글로 추정해서 봤을 때도 종로에 있는 대학을 다녔을 거다. 그렇죠. 네,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예. 삼성에게 세금을 물리는 국세청 뭐 저거 하는 부분은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고루한 운동권적 시각 같아요. 그게 사실 이게 예전적 사고 방식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예. 90년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이른바 86그룹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예. 그런데 2000년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것도 굉장히 좀 사고 방식이 예. 좀 올드하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동권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빠져나오지 못했다. 못한 예. 그런 모습이 예.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런데 2000년이면은 예.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시민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죠. 그런데도 이때도 대학생 운동권 그리고 아주 오래된 운동권 시각을 버리지 못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0년 4월 7일 글에는 또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라고요. 사이버 공간의 대학이 올해 생겼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메트로폴리탄 대학이라는 곳은 설립자가 황인욱 씨하고 윤석양 씨인데 황인욱 씨가 1992년 난파 간첩 이선실이 주도한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그런 인물이에요. 네. 남노당 그 사건으로 구속됐던 인물이 설립을 한 그런 사이버 대학인 것 같아요. 네, 이 황인욱 씨 같은 경우는요. 네. 저도 제가 98년에 직접 취재도 해봤어요. 그래요? 황인욱 그럼요. 씨를요? 제가 95년부터 기자 생활했으니까요. 예. 이때 그 난파 간첩이 90년대에 있었다는 것도 화제였고 어허. 이선실 사건 예. 그리고 이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요. 그러니까 난파 간첩이 와서 우리나라 고정 간첩을 양성해서 굉장히 요소요소에 지식인들을 섭외하려고 했던 아주 대형 사건이었어요. 네. 그런데 98년에 이 황인욱 씨가 특사로 풀려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때 너무나 이거는 당시 시대 상황으로서도 앞서가는 것 아니냐 예. 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특사로 풀려나서 메트로폴리탄 대학이라는 어떤 그 사이버 인문대학을 개설을 예. 했는데 여기에 그 김 실장이 다녔다는 거죠. 예. 네. 지금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여전히 90년대 대학 생활을 했고 90년대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성남에서 시민 활동을 했습니다만 예. 2000년대 초반까지도 아주 낡은 운동권적 시각을 버리지 못했다. 그게 다른 글에도 여실히 나오는데요. 네. 한 시민 활동가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김현지 간사님, 저도 자본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이 싫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극 지지하고요.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이 사회 구조가 너무 싫어요. 하지만 어제는 김 간사님이 너무 저돌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제 기본은 무슨 일에서건 불평등한 건 너무 싫거든요. 라는 글을 한 활동가가 올리니까 김현지 실장 답이 더 재밌어요. 의미심장합니다. 네. 저 원래 좀 저돌적이거든요. 본인이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좀 무식하게 과격한 편인데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답장이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예. 본인 스스로를 저돌적이고 무식하게 과격한 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은 이 김 실장의 스타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전원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한 것과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동일하지요. 비슷하다. 예, 네. 그렇죠. 예. 뭐 오한마다라는 표현이 있었다라고 이긴 총장은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어떤 것도 뭐 용납을 안 해서 경기도청 노사연이다. 아. 노사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연도 통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어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좀 저돌적이거든요. 좀 무식하게 과격한 편인데요. 라고 본인이 쓴 글에서도 그게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주 좋게 말하면은 군기반장. 예. 뭐 아니면 여장부. 아주 좋게 말하면. 예. 그런데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뭐 환경이나 어떤 것도 용납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합을 해보면. 이게 좀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동대장스러운 듯한 그런 모습도 일부에선 보여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나오던데 잠시 뒤에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김현지라고 주장하는 유튜버 분이 가지고 있는 녹취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자금을 담당했던 것 아니냐라고 주장이 되는 김현지라고 주장을 하는 그 어투를 보면 그대로 이 성격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저돌적이고 다소 어떻게 보면 과격한 듯한 모습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이재명 의원에게 문자 보냈던 전쟁입니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강하고 단호한 표현이었었잖아요. 이게 지금 다 일맥상통하는 듯한 김현지 실장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는 건데 이 글도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굉장히 좀 뭐 감동적이다 해서 어떻게 보면 찬양을 하는 듯한 박노해 시인을 굉장히 추앙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2000년 6월 1일에 바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제가 올렸던 박노해의 감동을 위하여는 삭제합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확 지워버리고 싶어서니까 라고 합니다. 이 박노해 시인 같은 경우에는 노해란 뜻이 노동해방. 노동해방이잖아요. 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에게 상징적이죠. 정말 상징적이고 예.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읽어야 어떻게 보면은 좀 지식인 축에 그렇죠. 뜨는 예,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예. 이 박노해 시인 같은 경우에 2000년 5월 17일 그러니까 5.18 바로 전날에 그 유명한 새천년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함께 NHK라는 단란주점에 가서 그렇죠. 술을 마셔서 굉장히 문제가 돼요. 맞아요. 근데 이때 초선 의원은 아니었는데 함께 있었던 재선 의원이 한 명 있어요. 그래요? 네. 나머지는 다 초선 의원이었고 예. 재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분도 굉장히 좀 나중에 논란이 많이 됐죠. 재선 누구였었죠?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거기만 재선이었군요. 예,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초선이었고. 초선이었죠. 뭐 송영길 의원 이런 분들은 초선이었고 예. 유일하게 있었던 재선 의원이 김민석 김민석 총리. 의원이었어요. 지금 국무총리죠. 예. 그런데 이 박노해 시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확인이 됐죠. 임수경 의원이 폭로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네. 그래서 뭐 같이 일하던 동지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 뭐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여자를 땡땡 뭐 끼고 이렇게 예. 술 마시는 그런 자리에서 그것도 5.18 전날에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어허. 예, 이 자리에 박노해 시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현지 이제 실장이 분기탱천한 거죠. 예. 삭제합니다. 예. 야.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또 소통하는 듯한 그런 글들도 꽤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김현지 실장의 성격이 좀 뭐랄까 격정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요. 예. 그리고 감정에 충실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글을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나 어떤 자기의 일을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행동들도 보였었는데 2004년 3월 성남시 의회가 성남시립병원 성남의료원 설립 심의를 보류했을 때 김현지 실장이 나서서 막 거기에 또 막 참여하는 그런 사진들도 있었고요. 직접 또 YTN하고 이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저희가 사진으로 이게 모습을 저거는 인터뷰 모습이었고요. 예, YTN 인터뷰 모습. 성남의료원 설립 심의 보류했을 당시에 바로 저 사진이 김현지 당시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그러니까 직접 실랑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뭐 나중에 다른 이 박정훈 의원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성남시 의회와 관련해서 전과도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갖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남시 의원 33,000건 그 괴문자 외에 성남시 의원이나 성남시 의회에 대해서 비방 문자를 보낸 그렇죠. 거죠? 비방 문자 외에 네. 폭력 행위와 비슷한 그런 그렇죠. 상황을 해서 또 다른 전과가 있어서 전과 2범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상당히 과격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글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렇죠. 쓰고 예.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예.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감정에 충실하고 예. 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그 김현지 실장이 성남 시민 모임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 발생하니까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 사건 성남 시민대책회의에 결합을 하게 되는 모습이었고요.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라크 파병 화두가 되니까 국회의원들한테 파병 반대 서명을 요청하고 앞선 그 여중생 효순이 대책회의 미선이. 명의로 성명도 발표를 했고. 네, 2002년 때 그 효순 미선 사건, 이른바 효순 미선 네. 사건이 굉장히 대통령 선거의 핵심이었어요. 그랬었죠. 이때 이제 김현지 실장이 성남시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라든가 예.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던 촛불 집회에 정말 참여해야 된다 아. 이런 시국 선언문을 써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정도로 행동으로 했다. 예. 뭐 이런 거고요. 2004년에는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집회에도 결합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 모임 집행위원회 글이 실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2003년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하려고 그랬었죠. 국익 그랬었죠.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예. 근데 이때 열린우리당의 당시에 초선 의원들이 108명이어서 예. 108번뇌로 불릴 때예요. 근데 그 108명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요.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정청래 의원이었고 예. 이때도 이 김현지 실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파병을 반대한다. 음흠. 이런 서명을 요청하고 또 성명도 발표하고 예. 이랬다는 겁니다. 하하. 이 전체적인 성향이나 정치적 노선들 이런 것들이 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